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전차는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에 상당수 파괴되면서 이제 전차가 전쟁에서 무의미한 것 아니냐는 회의론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은폐, 엄폐가 제한되는 평지에 가까운 드넓은 야지 지형에서나 도심 전투 상황에서 공세에 쓸만한 전차를 대신할 전력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전차의 시대가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중론인데요. 그런데 체코가 독일로부터 도입하려고 했던 레오파트 전차 사업이 예산 문제로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독일과 체코 모두에게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코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자 독일의 레오파트 2 전차 78대를 구매하려고 의회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경제는 어려워지고 독일의 레오파트 전차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갔습니다. 결국 예산 부족으로 협상이 중단되었고 상황이 악화되면 체코의 레오파트 전차 도입은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체코의 대안은 무엇일까? 한국의 K2 개량형과 K3 전차에게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먼저 체코 전차 사업, 그 문제의 발단은 체코의 경제 사정입니다. 체코 국방부는 전차 도입 사업으로 10조 원의 예산을 신청했지만 1조 원 정도의 예산이 부족하고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체코는 레오파트 전차 도입에 앞서 F-35 전투기 24대와 C-390 군용 수송기 2대, CV-90 전투장갑차 246대를 구매하는 사업을 일찌감치 진행하고 체코 내에서도 양국 정부가 승인한 전차 사업이 무산될 경우 외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체코군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장군들이 비싼 사업인 전차 사업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것을 적극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오파트 전차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것에 대해 체코군 내부에서 불만이 상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체코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인데요. 어떤 방향으로 이 사업이 귀결될지는 알 수 없지만 체코가 이처럼 전차 사업에서 갈팡질팡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2차 사업으로 레오파트 전차를 주문하려고 했다가 대당 600억 원 이상을 내라는 독일의 통보를 받고 결국 도입을 포기한 것처럼 급격한 가격 상승이 벌어지고 있는 레오파트 최신 전차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체코에게는 이제 T-72 전차가 전부입니다. 구형 레오파트는 우크라이나에 공여했기 때문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레오파트 등 전차를 보강해야만 150대 정도의 전차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K2 개량형과 K3 전차에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한국 전차에게는 좋은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9월 폴란드 방산전 시위에서 공개된 K2EX 전차는 많은 바이어들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한국의 방산업체인 현대로템은 2024년 9월 3일부터 6일까지 폴란드에서 개최되는 제32회 국제방위산업전시회에서 최근 아덱스 2023에서 공개한 K2EX 블랙팬서 주력 전차를 선보였습니다. K2 블랙팬서의 폴란드 버전인 K2PL은 K2의 수출용 모델로도 알려진 이 K2EX와 많은 기능을 공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로템이 설계 및 생산한 K2 흑표 전차는 한국 육군의 600대 소유를 충족하기 위해 네 번째 양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K2는 이전 모델인 K1에 비해 장갑 보호, 기동성, 화력 제어, 화력 등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K2EX 블랙팬서는 글로벌 고객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었고 여러 첨단 기술과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전차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원격 조종무기 체계에 장착된 드론 헌터 XR 대드론포입니다. 한국 육군이 이미 사용 중인 이 시스템은 적 드론과 같은 공중 위협에 대한 방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K2EX에는 적의 통신 및 드론 제어를 방해하기 위해 포탑 중앙에 제밍 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전차는 K2A1 및 폴란드 K2PL 모델과 함께 드론 공격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2개의 제머를 옵션으로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전차에는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이 개발한 한국형 능동보호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KAPS-2는 레이더와 적외선 추적 데이터를 사용하여 대전차 유도미사일과 로켓 추진 수류탄과 같은 위협을 탐지하고 무력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요격 수류탄을 발사하여 이러한 위협을 파괴하고 운동 및 연막 수류탄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K2EX 포탑의 KAPS-2 구성품 배열은 전장에서 전차의 생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표준 K2 모델과 다릅니다. K2EX는 3명의 승무원이 탑승하고 전투 중량은 60톤인데요. 1500마력 디젤 엔진으로 구동되며
포장도로에서 최대 68km, 비포장 지형에서 50km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이 탱크에는 전자동 변속기, 암 서스펜션 유닛, 동적 트랙 장력 제어 시스템 등이 탑재되어 있어 기동성을 향상시킵니다. 방어 기능으로는 복합 장갑, 폭발물 반응 장갑, KAPS2 능동 보호 시스템, 대드론 시스템, 핵, 생물학, 화학 위협에 대한 집단 보호, 자동 화재 진압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특히 복합 능동 방호 장치는 이스라엘 트로피급 능동 방어 장치를 장착합니다. 트로피는 하드킬 능동 방어 시스템 중 코넷과 같은 대구경 대전차 미사일 요격 능력을 제대로 증명했습니다. 폴란드 수출형 K2PL에는 트로피 하드킬 능동 방어 시스템을 선택했습니다. 다만 트로피 비용이 상당해 현재 트로피와 동급 이상의 성능을 갖춘 한국형 하드킬 능동 방어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현대로템과 이스라엘 라파엘이 개발 중입니다. 이스라엘 아이언 비전과 유사한 국산 360도 투시 헬멧 시스템도 장착합니다. 360도 감시 레이더는 대전차 무기외 초소형 정찰 무인기나 자폭 무인기의 접근을 탐지 추적할 수 있어 무인기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또 RCWS와 AI 알고리즘을 이용한 원격 사격 통제 시스템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K2 전차에 RCWS를 장착하는 건 차량이 이동할 시에 적의 매복 공격에 대응할 수 있고 초탄 명중률이 높아 아군 부대의 피격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한 K2EX에는 승무원이 탄약 폭발의 타이밍과 특성을 제어할 수 있는 정보 입력 탄약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전투 시나리오에서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탄약이 폭발하는 방법과 시기를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전차의 주 무장은 자동 장전 시스템을 갖춘 120mm평 구경포로 구성되며 승무원 수를 3명으로 줄이고 분당 최대 10발의 사격 속도를 지원하며 약 3분 동안 지속 사격할 수 있는데요. 탄약은 국산 텅스텐 장갑 관통 지느러미, 안정화 폐기 4보트 운동에너지 관통탄과 다목적, 고폭, 대전차 탄 등 다양한 표적을 조준할 수 있는 탄약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폴란드의 변형 전차인 K2PL은 이 새로운 구성과 많은 기능을 공유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 8월 5일 폴란드로 향하는 게필러 버전의 K2 전차가 또 다른 배치에 선적되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 전차들은 2022년에 주문한 180대의 초기 배치에서 이미 인도된 46대에 합류하게 됩니다. 현대로템은 납품 일정에 따라 2024년까지 56대를 폴란드에 납품할 계획인데요. 올해 초에 이미 18대의 전차를 인도했으며 38대가 추가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국방위사업청은 K2에 만족하지 않고 차세대 스텔스 전차 K3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현존 최강의 전차 중 하나인 K2 uk표의 한계를 넘어설 차세대 스텔스 전차 K3 전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보통 전차 개발은 15년가량 걸리는 만큼 K3 전차는 2030년경 시제 전차를 제작할 계획인데요. 2024년 6월 대한민국 국방산업발전대전에서 공개된 K3는 정찰용 드론까지 탑재해서 기존 전차의 한계를 뛰어넘는 스텔스 모형을 선보여 안팎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차세대 K3 전차는 드론으로 주변을 정찰하고 위협을 피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며 능동 방어 장치는 전차를 향해 날아오는 포탄과 미사일을 직접 타격하는 하드킬 방식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중량은 K2보다 가볍고 포장도로에서 시속 80km로 주행이 가능하며 스텔스 형상 설계와 수직 발사 미사일과 레이저 포탑도 장착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주포는 레일건으로 장착할 계획이었지만 레일건 탑재는 아직 미정입니다. 이 같은 차세대 전차의 전투 중량은 55톤 정도가 될 전망인데요. 중량을 줄이면 그만큼 장갑이 줄어 방호력에 약점이 있지만 60톤 이상 나가는 전차는 수송도 어렵고 유럽 지형의 진흙탕 돌파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K2 전차의 120mm 주포와 달리 130mm 주포를 탑재한 K3는 그 파괴력이 훨씬 강해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원격 조종하는 포탑까지 달고 인공지능 승무원까지 도입해 인간 승무원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차세대 스텔스 기능이 탑재돼 쉽게 포착되지 않고 내부 승무원은 아이언 비전 같이 외부에 장착된 카메라가 촬영하는 360도 모든 장면을 헬멧 바이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무궤도와 하이브리드 엔진, 능동형 서스펜션은 뛰어난 승차감 제공과 승무원의 피로감을 줄여 전투에 집중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성능과 한국의 빠른 추진력과 기술력을 아는 외국에서도 K3 전차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외신들도 이처럼 K3 전차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한국 육군은 전차와 포병부대를 카타르에 파견해 첫 해외 연합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카타르 알 칼라일 훈련센터의 사막 훈련장에서
카타르 지형 정찰 및 연합 전술 토의를 벌인 다음 연합 훈련을 진행했는데요. 이번에는 아랍에미리트와도 연합 훈련을 펼쳐 K2 전차와 K9자 주포의 우수성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오는 2월 10일부터 20일 아랍에미리트 현지에서 열리는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연합훈련에 우리는 육군 7군단 병력 100여 명 등을 파견해 현지 연합훈련단을 할 예정인데요. 이 훈련은 우방국과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국산 무기체계의 성능을 알려 방산 수출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진행됩니다. 이번 훈련을 위해 우리 육군은 우리 해군의 상륙함 천자봉함에 올라 아랍에미리트로 이동할 예정이며 해군도 이 훈련 기간 중 전술기동, 연합해상기동, 항공기 이착함 등의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간의 국방협력은 아랍에미리트 측 요청으로 2011년 시작된 아랍에미리트 군사훈련협력단 아크 부대 파병 이후 점차 강화되는 모습인데요. 아울러 아랍에미리트군은 2023년 강원도 육군 과학화 전투훈련단에서 과학화 전투훈련에 참가했으며 작년에는 한국과 미국, 아랍에미리트 3국군이 처음으로 함께하는 연합 과학화 전투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이번 연합훈련을 통해 우리 군은 우방국과의 관계 회복과 K-방산 영업을 확실하게 하고 올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